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 아시아투데이의 기사인데요. 정채연 기자의 기사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만났다는 겁니다. 제목이 박근혜, 김문수 만나 반드시 이겨달라. 진심이면 이길 것.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김문수 후보에게 당이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치러서 반드시 이겨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 단장은 이날 오후 김문수 후보의 박 대통령 예방이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김 후보에게 당이 하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들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꼭 승리해 주길 바란다며 선거를 정말 진심으로 하면 진정성 있게 국민에 다가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예방 전 경북 구미에 있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방문했다. 김 후보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탄핵되고 뜻밖의 상황으로 물러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유경수 여사께서는 우리 조국을 5천만이 모두 다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지만 너무나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셨다며 아버지 어머니를 다 흉탄에 잃었는데 그 따님까지도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께서는 요즘 말씀이 없는데 그분이 왜 말씀이 없겠나 라며 박 전 대통령께서 정말 많은 할 말을 가지고도 조용히 은닉하고 계시는 이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 이런 스케치 기사인데요. 일단 역사의 아이러니, 참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두 분이 몇 달 차이 나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52년 2월 생이신데 2월도 앞에요. 그러면 아마 각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51년생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 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 52년생하고 같이 다녔는지 아니면 빠른 5이기 때문에 51년생하고 같이 다녔는지 모르지만 김문수 후보는 51년 8월이에요. 그러면 몇 달 차이 안 나는.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아온 남자와 여자인데 하나는 대통령의 딸이었고 그 당시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하고 다르죠. 우리나라가 암울했던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그래도 또 장기 집권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왕 비슷한 이제 공주 비슷한 거죠. 로열 패밀리의 박근혜 대통령과 가난한 집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갔지만 좌파에 경도돼가지고 좌파의 꼬임에 빠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노동운동 하느라고 도르코 공장 이런 데 전전하면서 한 아주 밑바닥에서 노동투쟁을 하는 남자 김문수와 동시대 같은 시대입니다. 몇 달 차이 안 나요. 그 시대에 청와대에서 공주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그때 젊은 시절에는 아마 김문수 후보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했겠죠. 그리고 그분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곱게 볼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좌파에 속았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이제 우파가 되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그 다음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식으로 재평가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위대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를 그때 갔더니 그때는 소련이었죠. 소련을 방문하고선 이제 돌아섰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미소 냉전 시대인데 미국은 나쁜 놈들, 소련은 이제 좋은 놈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좌파들이. 근데 러시아에 가보니까 이건 너무 개판이거든. 미국은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자유로운데 러시아는 그때 소련은 자유도 경제적으로는 궁핍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산주의는 망했구나. 공산주의는 인민들을 속이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 돌아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이제 우파가 됐는데 지금의 생각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거 너무나 잘한다고 아주 연설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도 직접 들은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탄압을 자기만 또 받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죄도 안 졌는데 감옥에도 가고 억울하게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하겠죠. 두 분이 서로. 그래서 만나서 이제 한쪽은 김문수 후보는 지금 도움을 어떻게 보면 요청하는 입장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도와주는 입장이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이 묻어나오는 게 유영하 변호사가 엊그저께 이미 페이스북으로 나왔어요.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전언을 쫙 적었는데 거기에서 이미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준석과 단일화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꿋꿋하게 나가라. 이준석의 그 표는 허수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짜 수 있잖아요. 그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거는. 아니, 직접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나가라. 그렇게 이미 도와준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오늘 만났는데, 오늘 만나서도, 이건 이제 밤에 제가 녹화하는 건데요. 이 방송은 이제 아침 새벽에 올릴 건데요. 아침 일찍 올릴 건데, 반드시 이겨달라. 진심이면 이길 것이다 하면서 꼭 승리해 주길 바란다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문재인과 이재명이 만나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정성 있게 국민에 다가가면 반드시 이길 거다.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선거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그 중요한 코치는 그거예요. 뭐 단일화에 연연하면은 보수 집토끼가 위험하다. 그래서 대구 경북 그다음에 우울경이 지금 지지율이 생각만큼 많이 안 나왔어요. 거기서 뭐 최소한 65% 이상 70% 이상 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50%간 넘고 뭐 60% 간당간당하고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서 최소한 10%는 지금 손해보고 있다. 그게 왜 그러냐? 집토끼들이 실망한 거예요. 최소한 10%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울경하고 대구 경북하고 합치면은 거기가 사실은 보수우파 표가 무대기로 나올 때예요. 무대기로 나올 때에서 10% 정도를 손해보면은 그 10%가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괜히 산토끼 쫓아다니고 이준석이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거는 이준석이 표는 제가 수십 번 강조하지만요. 이준석과 단일화에서는 들어오는 표가 있고요. 나가는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뭐 도움이 좀 되겠지. 그래도. 그건 이제 단일화는 이제 나중에 뭐 그래도 하는 게 낫겠죠. 그래도 저는 뭐 이준석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도 어저께 토론회에서도 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다. 그런 거 보면 진짜 괘씸해요. 아직까지도 그런 거 보면. 그런데 마지막에 단일화 하겠다면 저도 뭐 그건 찬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찬성하실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저께 유영하 변호사의 글에서도 나왔지만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꿋꿋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이준석하고는 다릅니다. 단일화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주는 거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차피 이재명 찍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전라도라든가 좌파라든가 그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 찍겠습니까? 이준석을 찍겠어요? 그건 어차피 이건 뭐 베린 거고. 그러면은 우파가 찍을 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어요. 이준석한테 있질 않다니까.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를 통해서 나온 메시지가.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메시지도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물러나지 마라. 그러면은 반드시 이긴다. 뭐예요? 이준석 단일화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리고 단일화 얘기는 하지는 않으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단일화 얘기했으면 신문마다 뭐 단일화 이렇게 단일화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 있다. 뭐 그게 대문짝만하게 나왔을 텐데 두 분이 만난 거에 대해서 단일화 얘기는 안 나와요. 기사에도 내용에도 안 나와.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는 안 하신 거야. 신경 쓰지 말아라는 얘기죠. 진심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면 반드시 이긴다. 섭섭한 일들이 있어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꼭 승리해 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요. 당신을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자기 편으로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했기 때문에 유승민, 김무성 등등등등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준석이 26살 때 박근혜 대통령이 픽업했어요. 그래서 어린 놈을 키워놨더니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꼴통을 죽이고 박근혜 대통령 폄훼하는 그런 비슷한 소리도 막 하고 그랬어요. 아주 싸가지 없게 그랬어요. 그런 사람하고 단일화 하라고 하겠습니까? 억지로 물어보면 아이고 좀 단합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는 하겠지. 억지로 물어보면 단일화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뭐 김문수 후보가 물어본다든지 주변에서 참모들이 물어보면 그냥 입말로 아이고 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게 낫겠죠. 뭐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는 얘기하겠지만 진심으로는 엊그저께 유영하 변호사한테 나온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연연하지 마라. 꿋꿋하게 나가라는 거. 오늘도 그렇고요. 자, 두 동년배에 전혀 다른 생을 사시고 역사가 전혀 다른 두 분이 한 사람은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 한 사람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만났네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인생이. 김문수 후보가 많은 그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뭐 표로 도움은 물론이지만 그게 아니라 선거에 임하는 자세, 이기는 방법. 이겼던 분이잖아. 한동훈은 지기만 한 놈이고 준석이도 노원에서 3번 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그 동탄에서 어떻게 그냥 하는 거 부정선거라고 보는데
그건 뭐 우여곡절결에 한번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된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질선거를 이긴 분이에요. 그거에 코치를 해줬을 겁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돼야. 그거 억지로 다니라 무슨 뭐 선거 공화 이런 거 소용없더라. 진심으로 꿋꿋하게 가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4.7% 차로 추격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보수 결집의 대선 판세가 급변한다는 건데 24일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FN투데이에 나왔는데요. 이재명 46, 김문수 41.3, 4.7%포인트밖에 안 납니다. 이제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김문수 지지율이 28.6%였거든요. 그러니까 2주 만에 12.7%포인트 급등한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은 2주 동안에 44.8에서 47.4 이거 거의 정체된 거거든요. 거기서 그냥 박스권에 갇힌 건데 김문수 후보는 급등세다.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는 이번 토론 또 잘했거든요. 다음 주에는 아마 더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그런 예상입니다. 그럼 더 좁혀지면 지금 4.7%인데 거의 이제 다음 주면 같아질 수 있다. 골든 크로스를 한번 내다볼 수 있겠다고 봅니다. 김문수 화이팅!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움을 받는 거야.